안녕하세요. 엘리트 교육그룹의 박종환 회장님을 모시고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초청을 해가지고 좀 회장님께서 당황하시긴 하셨지만 저희 그럼 여기 오신 김에 이제 좀 미래 교육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엘리트 교육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33년 전쯤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학원이라는 이제 SAT 전문 학원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33년 후에 이제 공교육이라는 이제 엘리트 오픈 스쿨이라는 이제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조금 미래적인 학교들, 좀 다른 분야, 다른 느낌의 학교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급작스럽지만 감사하게 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에 33년 전에 유학생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진짜 명실공히 학교, 사립학교를 세우게 되시고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나가게 됐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은 있었겠죠. 33년 동안에 뭐 폭동도 있었고, 뭐 정말 뭐 IMF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요새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여러 많은 문제를 지났지만은 뭐 그 힘들 때일수록 사실은 또 어떻게 신앙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돼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교육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UC 얼바인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집안에서 이제 좀 계속 교수를 해라, 아니면 공부를 해라 하는데 제가 그거는 좀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약간 타협한 게 그럼 교육 사업은 어떠냐. 이제 그런 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교육 사업에 들어갔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학원이라는 개념이 미국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사교육, 특히 이제 그런 테스트 입시 학원을 이제 만든 하나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학원이 시작됐고, 이제 학원이 시작돼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 갖고 미국에 현재 한 27개 정도 캠퍼스가 한 4개 정도의 주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또 학원과 이제 학교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브랜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정식 그 와스크라 그러죠. 네. 그 와스크 인가받은 정식 학교, 중고등학교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하는 온라인 겸 블렌드 러닝으로 하는 학교를 운영해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공식 이제 학교 공부를 이제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단순하게 뭐 학교로 뭐 사립 학교를 운영한다, 온라인 스쿨을 운영한다는데 차관에서 하는 건 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네. 어떻게 이제 교육이 바뀔 것이냐. 좀 운이 좋았던 거를 얘기해보다 보면은 제가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 세계 경제의 포럼, 예,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 포럼의 이제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 교육가로서는 별로 없는,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좀 들어가기 힘든데 거기 이제 자주 포럼 가면서 많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경제 하시는 분들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만 이제 결국 미래 교육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교육이 바뀌느냐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미래 교육의 전문가로 이제 좀 탈바꿈한 모습이 좀 된 거죠. 네. 그렇구나. 제가 기억나는 게요. 엘리트 오픈 스쿨 때 사립학교 오픈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온라인 스쿨을 생각하셨을까 했는데 지금 시대로 보면은 그땐 정말 너무 일찍 선구적인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러면 미리 계획을 좀 이렇게 앞으로 바뀔 거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꼭 내다봤다기보다도 미래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교육가로서 교육 사업가로서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시작된 지 4,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보스 포럼 이제 그 멤버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정보도 많이 이제 접근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사실 교육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나 대학교 이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관심 갖게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미래에는 이런 형식이 되겠구나. 그러고
지금 저는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의 교육이 이미 시작됐다. 특히 이제 코비드 19이 시작됨으로써 확 당겨졌죠. 그 전에 이제 사실 온라인에 대한 거부감도 많았었고, 사실 아직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시스템들이 준비돼 있다가 시작한 게 아니고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해서 이제 반감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학생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그 커리큘럼이나 이렇게 돼서 디지털로 된 커리큘럼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이 바뀔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바뀌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소신도 있고 확신도 생겨서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올 초에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로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난리칠 때 저희는 사실 좀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업하던 거를 이거 학교들을 이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고선 정확한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빨리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름 동안에 한 500개 정도의 온라인 강좌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아주 좋아서 저희도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할까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하나는 워낙 그 처음에 초반에 공립학교나 학교들에서 경험 없이 이제 온라인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눈높이를 확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한 걸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했느냐 그래서 웃었죠. 그냥 저도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너무 겸손하게 진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 스쿨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기억에도 그때 엘리트 오픈 스쿨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제는 온라인 스쿨이 완전히 대세가 됐고, 학부모님도 이제는 당연히 뭐 줌으로 공부하는 거가 이제는 익숙해지셨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거를 회장님한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SAT 전문가셨는데 이제는 SAT도 뭐 이제는 이게 불확실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큰 학교 뭐 이렇게 시설 좋고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쿨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미너바 유니버시티라고 그 미네르바 대학교라고 이제 한국에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다른 학교들은 좀 바뀐 형태들이 나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꿈꿨던 학교랑 굉장히 일맥상통을 해서 이제 어답트를 한 건데, 제가 보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 그 교육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뀔 것이냐 봤을 경우에는 선생님의 그 롤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어떻게요? 예,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지난 그 이제 미국 산업 그에 들어오면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 분들이 선생님의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뿐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배웠어 뭐 아니면은 뭐 구글에서 물으지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일종의 트렌드지만은 이게 앞으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나 어댑티브 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공부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식이나 정보는 선생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다 인디비주얼라이즈된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롤이 이 아이들이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건 무슨 어떤 비디오건 뭐 인터넷 강의건 라이브 강의건 간에 아이들은 화면을 보고 몇 시간 이상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과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주고 어떻게 계속 그걸 끝내는 거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인재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가요? 예, 오히려 선생님의 역할이 그 지식을 전달할 때는 본인이 새로운 걸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거를 알아야지만 진식을 시간에서 본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는지, 정신적 사이콜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선생님의 롤이 그렇게 바뀌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나라건 어느 그 도시건 간에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봤을 때 뭐 정말 최고의 그분들한테 그 강의를 사실 들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사람들이 강의만 들었다고 이제 자기 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이걸 들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어답트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면은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서 아이들의 수준들이 강의적인 면에서 올리는데 아이들이 그걸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주는 역할만 잘 들어가도 혁신 효과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한 5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훨씬 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P 강의를 저희도 이제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 4.5점 나오는 아이들도 학교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프레임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좀 그거를 벗어나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제가 이제 일반 학교들을 봤었을 때 좀 약간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걸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끌고 가다 보니 그 타겟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상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희 학교는 오전이면 수업이 다 끝나요. 네, 그 교과목으로는 거기에 뭐 5과목, 6과목 하는데 다 하는데 그 이후에 오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새 그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진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스포츠 전문 게임하는 선수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정식 중고등학교가 e스포츠 훈련을 시키고 하는 학교로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이제 젠지라는 그 세계적인 그 e스포츠 팀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이 파트너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전문가들한테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프로로 나갈 수도 있고 자기가 프로로 안 나가더라도 미국에 있는 그 이제 미국의 많은 4년제 좋은 대학교들에서 e스포츠 학과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많이 장학금을 주고 끌고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또 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라이프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실 올 9월이죠.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올 9월에 그 이제 베벌리 힐즈에 그 정식으로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아트 스쿨, 그러니까 영화 전문 학교가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오픈이 되기로 돼 있던 건데 갑자기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학교 대면 수업도 그래서 일단 내년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영화를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영화를 같이 공부하고 만들고 그런데 오전에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이런 혁신 학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혁신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다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 몇 년 전만 해서 구글 뭐 나오신 분들이 만들면 ALT라는 스쿨도 뭐 한참 막 사람들이 그 학교 들어가야 된다 난리 쳤는데 그래서 동시에 몇 년 안에 막 미국 전국에 꽤 많은 학교 숫자가 열렸다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지금 원래 학교만 지금 하나 정도 운영되는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괴리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점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그런 혁신적인 얘기 들었을 때 와 좋다. 맞아요. 부모님들 좀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고 좋다 그러고서 막 그거 하고 싶어갖고 막 들어보면은 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창의력도 늘고 막 좋아서 그래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핀란드도 그렇고 다 하는 시험을 안 봐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잘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부모들이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학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는 거냐? 그리고 몰래 데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다이고노스 테스트 보고 했더니 뭐 얘는 지금 4학년인데 아주 수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거 우리 학교는 당연한 거다.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괴리가 어떤 괴리점이냐면은 부모들이 말로 하는 생각하는 것과 그래도 이 학교를 보내면 좋은 대학교를 보내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가 사실은 성공하는 이제 학교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그런 거였어서 미래는 바뀌고 아이들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근데 과연 기존의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갈 것이냐.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에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기존에 이게 했던 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선생님들한테 이제 블레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급작하게 이런 온라인 라이브 강의라든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들이 이제 그전에는 아이들이 방에서 교실에서 뭘 공부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화면 뒤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르쳤어 하는 생각들이 드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온라인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이는 면도 좀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둑이 터지면은 다 계속 들어오듯이 이제 이건 대세는 바뀌는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제 저희 같은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이제 교육가들이나 교육 사업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딱 이거예요.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를 좀 바뀌거든요. 그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을 놓고 그냥 무조건 다 배워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인디비주얼라이즈 되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에서 이제 둘 도구적인 편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좀 가르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에드텍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을 어떻게 애널라이즈 정확하게 해서 이 학생이 정말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냐,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이냐. 저희가 이제 마스터링이란 말을 가끔가다 쓰거든요. 마스터링. 마스터링.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도 사실은 저희들도 똑같이 속아왔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90점 맞으면은 A를 주고 80점이 B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B 맞았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았어.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80% 알았으니까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80%를 A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새로운 분야에 또 80%를 받으면은 100에서 80%가 아니라 80%에서 조금 또 80%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100으로 가야지만 끝에 100을 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만 돼서 80, 90 가도 한 4년 지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 인디비주얼라이즈데이션 커리큘럼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완성적으로 마스터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과목이 잡히면은 시간이 오히려 남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빨리 진행될 거고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천천히 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쓰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 더 개발이 되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아이들이 들어왔었을 때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나가는 게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를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조사했었을 때 창의성이 높아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아이를 키울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중에서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심지어 모든 과목이든지 막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할수록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학교는 제가 이제 그거 원해요. 트래블링 스쿨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라를 좀 바꿔. 저 원래 계획은 각 나라마다 이 학교를 다 오픈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20개 나라에 한 50개 정도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학생이 들어오면은 1년은 한국, 그 다음에는 미국, 그 다음에는 불란서.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패션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 학기는 한국, 한 학기는 밀라노에서 가서 배우고, 뭐 하나는 파리스,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동네에 가서 직접 그거를 경험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근데 사실 그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갈 때 언어가 바뀔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적으로. 그래서 브레인이 다르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사실 아마 여기 많이 보시는 우리 교포분들 자녀들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A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문화로 바뀌면서 영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1.5세나 얘네들이 창의력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회장님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본인이? 그럼요. 네네. 저도 나름대로 공부 좀 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 때 어떤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관심 있었던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학교, 트래블링 스쿨.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학교를 꿈꾸면서 만든 학교인데 이제 트래블링은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필름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게임 스쿨도 마찬가지지만은 프로들한테 배우자. 그러니까 도제식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직 뭐 e스포츠 선수나 e스포츠 예를 들어서 코치들이 직접 가르치듯이 필름도 지금 현직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뭐 감독하셨던 분, 뭐 무슨 아주 유명한 우리 한인들이 되게 잘 아는 배우들, 탐 크루즈 뭐 이런 사람들이 출연했던 영화를 감독했던 분들이 뭐 강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33년 동안 이제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를 하면서도 이제 사이드로 영화도 제작해보고 뭐 사실은 헐리우드에 좀 워낙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외로 사람들이 제가 다른 거를 생각한다는 게 교육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 관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마이클 잭슨 회사 부사장으로도 일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서 창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헐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제 파트너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워낙 헐리우드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 이게 한국 학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위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직 무슨 뭐 오스카 어워드 받으신 분, 에미 어워드 받으신 이런 분들도 뭐 정말로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도 이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도 되게 익사이팅 하세요. 그러고 근데 좀 재밌었던 상황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원래 학교를 이제 모아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스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못 모으고 있는데 덕분에 지금 현재는 같은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중동이라고 얘기해. 거기에 MBC라는 방송국이 제일 큰 방송국이에요. 그 MBC 아카데미에서 필름이나 이런 브로드캐스팅 쪽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제 문의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이번 썸머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주에 마지막이었는데 500명 학생이 매주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정식으로 가을 학기 때부터 또 내년 계속 자기네 특별 강의를 만들어 달라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로 진행이 되고요. 너무 잘 됐네요. 우리 한인 학생들도 들을 수가 있나요? 원래는
3월 달부터 이제 홍보하고 이제 학생들 모으고 이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다 점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 가르치시는 그 이제 학교 쪽 말고 그 영화 쪽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세계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걸 하냐면 마스터 클래스식으로 그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세요. 우리 어드바이저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지난 4주 동안에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인맨의 네네. 영화 제작하셨던 그 마크 존슨이란 분이 이제 강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 좋죠. 세계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이크라고 저기 그 다이 하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액션 영화네요. 헐리우드의 그냥 상업적인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나와 강연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이번 주였죠. 에는 그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사장님이 나오셔서 강의해 주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접근할 수 없는 쉽게 이런 분들한테 멘토할 수 있는 기회,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이제 영화도 판이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그러니까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개념의 프로덕션에 바뀌는 개념 속에서 그런 테크닉까지 가르치는 거를 도제 수업식으로 완전히 하나씩 가르쳐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사람으로서 재밌어 하는 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 헐리우드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뭐 기생충, 뭐 파라사이트 이후로 많이 좀 알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시안에 대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면에 나서도 어색하지 않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케이팝 뭐 어저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그 방송국 관계자랑 얘기하는데도 케이팝 뭐 K-드라마 자기네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드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학교들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던 사실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한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헐리우드 문화의 접속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면은 단순한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그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명감도 있고 그거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사명감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새롭게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을 잘 견뎌서 좀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로 입장으로서는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다. 이걸 어떻게 바뀔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물론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빈부격차도 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그러니까 엘리트 오픈 스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어떤 학부모들은 와 저기 들어가려면 쉽지 않을 텐데 뭐 비싼 뭐 학비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거거든요. 장학금도 사실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로빈훗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은 정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받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쓰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똑같은 지금 이 프로그램과 커리큘럼과 똑같은 과정을 난민학교를 직접 세워서 사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사실은 뭐 시리아부터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식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똑같은 컴퓨터 랩 다 셋업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강의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저도 작년에 갔을 때 너무 이제 기쁘고 행복했었지만은 거기서 졸업하면 이제 미국 졸업장이 나와요. 네, 그리고 미국 졸업장 나오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졸업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수가 또 있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제 저희가 그 학교 이름이 호프 캠퍼스거든요. 115 오픈 스쿨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제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와서 자기네가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받아주는 나라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있어야 된다 했었을 때
아무 호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왔고 공부하면은 졸업장도 생기고 그다음에 잡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교과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장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붙인 게 이제 코딩을 가르쳐요. 전학년을.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졸업할 때까지 파이썬까지 끝나서 실질적으로 잡을 잡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근데 정말 조금 감사한 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다른 큰 기업이나 그 미국 분들하고 이제 사업가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 이미 잡을 주겠다고 네. 어느 때든지 얘기하면은 자기네가 그 리모트로 할 수 있는 잡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대기업들이 참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힘들다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든 그 생각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든 곳에 가서 조금 더 해보주는 게 더 감사하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본인들이 다 셋업해서 직접 가서 셋업하고 뭐 참 재밌고 멋있어요. 진짜 그런 직원들이 같이 하니까 또 그런 좋은 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이름이 그러면 Hope Elite Open School인가요? 일일 오픈 스쿨 at Hope Campus. 오케이. Elite Open School at Hope Campus. 그래서 그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고요. 거기는 전학년인가요? 그럼 아니요,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만요? 고등학생들만 있는데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뭐 25살, 26살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문제는 이제 난민이기 때문에 올 때 뭐 서류를 하나도 갖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하나하나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롱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감사한 거는 벌써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제 걸 듣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도 직접 매번 가서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랬었는데 가면은 뭐 너무 행복하죠, 사실은. 그리고 교육자로서 뭐 아까 말씀한 33년 동안 뭐 학원만 해도 50몇 군데 캠퍼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나름대로 시간을 좀 내서라도 잠깐 그런 데 보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서 조금만 기술적으로만 조금만 더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질 좋은 교육을 전 세계에서도 배울 수 있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룹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있고 또 정말로 교육의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거를 위해서 자기 자녀한테 투자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면은 뭐 구태여 무슨 뭐 억지로 강제로 시킨다는 것보다도 그 저희 직원들도 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학원에서 돈 벌어서 회장이 가난한 사람들 저기 쓴다. 그쵸. 굉장히 정말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뺄 수 없는 질문이 엘리트는 사실 SAT의 대명사였어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SAT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없어지는. 퇴색해가는 그런 문화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우리 대입을 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 아니면은 중국인들, 아시아인들한테는 바뀌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없어지니까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반하게 하는 목적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조금 보면은 한국이나 아시안들이 그 인구 분포도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숫자를 내려야 되는 개념이구나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뭐 그 선거 때 그거 하는 거 이제 나오면은 그거 패스되면 이제 SAT가 있건 없건 간에 떠나서 정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바뀌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증명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컬리지 그 어드미셔너라고 얘기해도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안 볼 수는 없다. 근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그거 말고의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이제 학교 성적인데 학교 성적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AP 점수에 대해서
이제 AP 과목을 몇 개를 택했는지, AP 점수를 했는지 그게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 랭크라는 것도 학교에서의 각 학교마다의 학생들의 랭크도 그렇게 좀 더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UC에서 이제 SAT 리전트에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뭐 그렇게 하고 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을 때 벌써 이미 UC의 많은 그 캠퍼스에서 어드미셔너들은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다 또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UC 리버사이드하고 산타바바라하고 UCLA가 어드미셔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안 보지만은 각 과나 담당별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요구 안 하는 거로 지금 대부분 돼 있는데 어떤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피직스를 리퀘어 하거든요.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그런 식으로 좋은 과목이라든지 임팩트되는 과목 그외에는 요구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어요. 저희 이제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SAT 없어진다는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년이.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사실을 세웠었을 때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교로 전향을 하면은 괜찮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는 저희 그 모든 미국에 있는 캠퍼스 전체가 다 어크레디테이션이 다 있어요. 와스크 어크레디테이션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다닐 수 있는 애들도 있고 풀타임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AP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제 그 요번 썸머나 이제 가을 학기에 지금 제일 인기가 보고 받은 거는 이제 EBL이라 그러거든요. Blended Learning 코스라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 이제 AP 과목을 저희 학교에 와서 듣는 거죠. 캠퍼스에서. 그래서 직접 제공을 하시는 예. 그래서 저희 공부하고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각 학교마다 디스트릭마다 같은 와스카 어크레디션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사립학교나 어떤 학교들은 외부에 있는 학교 거를 절대 대학교 거를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버드 웨슬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무조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저희 거로 그냥 보내게 돼 있어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SAT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뭔가라도 조금 더 남들과 차별화해서 좋게 갈 수 있게 해줬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성적을 0.1, 0.2 GPA에서만 올려줄 수만 있어도 얘네들이 대학교로 가는데 큰 이제 차이를 보는 거고 또 저희가 직접 다른 데랑 다른 건 저희는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파티시페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렌드 러닝을 통해서 수업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그 일반적으로 관리 안 하는 무조건 학교처럼 선생님이 수업 들으면은 거기에 나와서 점수 A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서포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과외 활동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외 활동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혼자 찾아서 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규모가 크니까 초대해서 올 수 있는 게 많아서 지금 뭐 그 아까 말한 스크린 라이팅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스크린 라이팅 하시는 그 분이 와서 저희 여름 때 우리 아이들에서 가르쳐 줬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저희가 여태까지 학교를 이제 컬리지 컨설팅을 굉장히 오래 이제 저희도 오래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엘리트 학원에서는 컨설팅을 안 하는 줄 아시는데 제가 한국 사람에서 가장 오래된 컨설턴트거든요. 예, 정식으로 제일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멤버도 들고 해갖고 했던 그래서 3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회사인데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SAT라는 학원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돼 보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올림피아드 가서 상을 받으면 좋으니까 가서 좀 하십시오. 인턴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팀을 만들어줘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e스포츠 이제 게임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치별로 e스포츠 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쓸 때 자기가 이 e스포츠 팀의 캡틴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게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스피치 앤 디베이트 같은 경우도 각 캠퍼스마다 공식 학교 저희가 학교라 그랬잖아요. 학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있고 지금 그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데이터 아날리스트 같은 거 지금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 같은 것 중에서 그런 것들 하는 특강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그 엑스트라 액티비티즈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편하시겠죠.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냥 어떤 학원관념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수업도 가르치고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교가 있고 학교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이제 보통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브랜치 디렉터들이나 저희 그 팀들이 보통 저랑 뭐 오래 일하신 분은 30년 같이 일하신 분도 있고 뭐 10년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뭐 저희 회사 일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래 그러고 정도 그래? 네, 주니어 레벨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뭐 그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인하우스에서도 굉장히 트레이닝을 사실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나 아까 컨퍼런스라도 컨퍼런스 계속 가시고 그래서 가장 최근 뭐 정보도 많이 모으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들한테 가장 강했던 게 아이들이 왔었을 때 필요한 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접근해서 아이들 끌고 가주자. 학교에서 그걸 해주면 참 좋은데 제가 미국 처음에 와서 제일 조금 이제 사립학교를 다녔던 제 친구들하고 UC를 다녔던 이제 저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했을 때 가장 UC에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 친구들이 다녔던 동부에 있는 학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먼저 다 알아서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는데 UC는 공립학교들은 그냥 네가 실력이 있으면 졸업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원장님들이나 우리 팀들한테 계속 강요하는 게 얘기하기 전에 걔네들의 문제점을 좀 아까 말한 멘토링을 좀 해줘라.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하는 뭐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다 보면 아까 오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끝나고 나서 저희 캠퍼스에 그냥 놀러 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니 그냥 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와서 있다가 자기 공부하다가 만약 선생한테 도움 필요하면은 선생한테 가서 도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음에 계속 모니터링하는 선생님들, 원장님들이나 부원장님들이 계속 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문제점이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불러다 놓고 또 해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회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남았는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얘기하셨을 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많이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발전되면서 그렇지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개인별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쩌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너무 공부를 하게 만드는 어쩌면 이제 기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에 대한 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공부만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시간도 또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효율적인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공부한다 그래도 그거를 계속 모니터를 50분, 1시간씩 볼 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부를 잠깐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제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제 하크니스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로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분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온라인 강좌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온라인 강좌는 그 비디오 틀어주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인강이라 그러죠. 저희는 라이브 강의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 모니터링의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만났을 때 그 순간적인 표정이나 아이들의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강의가 15명 이하로 만들어 놓고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모니터를 시켜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 모니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 잡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러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은 사실 이거는 한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아마 직접적으로도 물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한인 학부모님들의 가장 관심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코비드-19 시대를 맞아서 어쩌면 좋은 대학도 이젠 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대학에 대한 관념도 바뀔 것 같은데 아마 교육자로서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바뀐 이 교육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처해야 될 법 어떤 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금방 바뀔 것 같아요. 기존의 그 교육 시스템은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우리가 말하는 명문 대학교는 계속 살아남겠죠. 저는 이제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의 대학교는 아마 소셜 클럽이 되지 않겠느냐. 옛날엔 그랬었다, 사실은.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토론하고 뭐 이랬었지. 이런 유니버시티 개념이 좀 컬리지 개념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어떤 주제를 갖고 하면서 모였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관으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데만 남는 거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제 제대로 안 됐던 그런 게 안 돼 있던 곳들은 그래서 마이크로 이제 서티피케이션이라 해갖고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그 과목만 듣고 거기서 서티파이 되는 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그리라도 자꾸 바꾸는 작아지는 거라는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큰 학교들은 많이 없어서 근데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좀 어렵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래도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게 이민자로서 좋지 않겠느냐는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자녀들도 이제 좋은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대학교 나오면서 하는 것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브레이킹 라이트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던데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대신에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도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들보다 새로운 거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간다면은 그냥 그건 하게 놔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데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좀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놀랬었어요. 우리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얘가 15살이 그 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찍었어 하는 정도로 놀랄 정도로 애들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이제는 옛날처럼 뭐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그것도 훨씬 넘어갔고요. 저희도 음악 학교도 있지만 저희 그 학생 중에서 음악 프로듀싱 해갖고 발매해서 올라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라는 게 단순하게 기술 아까 말하는 대로 정보만 배우고 기술만 배우는 데면은 갈 필요 없겠지만은 그 캠퍼스에 살면서 이제 아이들과 어울리고 클럽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한국 동아리에서 어울리듯이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끈끈하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서는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빌리그라든지 명문 대학을 일부러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에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서 간 아이들이 의외로 결과들이 좋은 아이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힘든 상황이 됐었을 때 좀 견디는 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올라갔던 아이냐 아니면은 그냥 천재성 있는 애들은 사실은 하버드 들어가서도 1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가 가잖아요. 그거는 학생들의 성격이지만은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33년 동안 해서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는 대학교 명문대학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쇼 같고요. 진짜 원하는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가져가되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도 같이 가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자 입장,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랄 건 없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단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라톤 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숨도 좀 쉬게 해주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불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잔소리 중에 잔소리겠지만 이제 제가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부모님들은 책 안 읽으시고 맨날 뭐 온디맨 코리아나 뭐 JTBC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안 먹히듯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혀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 학교나 무슨 학교를 하는 아이들도요. 기본적으로 얼마큼 많은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사실은 수준이 참 달라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최소한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정말로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책을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두 번째 부모님들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내가 희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해요. 저도 엄마가 이쁜 옷 입혀놓고 좋은데 감사한데 나는 이 좋은 옷을 입고 모래바닥에서 못 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상황을 갖다 줘도 100% 행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기빈하고 해서 아이들의 저도 사실 못해요. 저도 사실은 저희 딸내미나 아들놈하고 맨날 이제 이런 거 갖고 알기하는데 너무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비전을 좀 보여주고 성공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좀 이런 자랑스러운 작년에 좋은 정말 좀 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상을 이제 주겠다 그랬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 그 국회 의사록에 이름이 남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무슨 상인지 좀 공개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그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메달 오브 오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을 때 제가 뭘 생각했었냐면 영어도 잘 못하는 와서 뭐 유학으로 와서 이민으로 이제 자리 잡았지만은 와서 정말로 어떤 분야에 최고로 열심히 하면서 돈만 목적이 아니라 봉사를 하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 이민 2세나 3세들한테 보여주는 그 기록이 남는다는데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주면 주고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상이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앨리스 아일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1900년대 이민자들이 다 그쪽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박 회장님 받으셔서 저희도 크게 보도한 적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난민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받은 상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뭔가 비전을 주고 저희 기성세대가 다 잘못된 게 아니다. 요새 아이들은 저희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닌 거고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 다음 이거를 넘길 때 너희들이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요새 고마워요. 저기 직원들도 그럴 뿐이 아니라 한인 사회도 정말 유능한 정치인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저희 엘리트를 다녔겠어요. 네. 아까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다 중앙일보 분들도 다 자기 아이들 저희 다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 웃었는데 뭐 1년에 2만 명, 3만 명씩 해서 30년이면 뭐 거의 50만, 60만 명의 다녀갔잖아요. 그 중에 정말 멋있게 성공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나 얘 아는데? 저도 참 신기한 게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저도 사실 신기해요. 그 말은 나 얘 아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로서 가장
좋은 거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그러고 어떤 모임을 갔는데 반이 저희 학생들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애는 너무 싫어했다 그러고 그게 이제 코리안, 그러니까 카바라 그러죠. 코리안 아메리칸 바우 어소시에이션 그 모임을 갔더니 변호사의 반이 저희 학생 출신이었어요. 한인 변호사협회 굉장히 이세들 중심으로 꾸며져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거기서 웃었는지 그래서 교육자로서 내가 잘못 살아오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고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셔서 준비를 좀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엘리트 교육그룹의 박종환 회장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